재산세 고지서를 그냥 내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의 이의 제기로 그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재산세 고지서에 이의 제기를 해서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재산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어떤 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집값과 지방정부 예산이 함께 뛰면서요. 이 전국 평균 재산세가 지난해 4,172달러까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0집 중에 4집이 과세 표준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성공적으로 평가액을 낮춘 가구의 어떤 중간 절감액이 한 550불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보험료, 공과금, 이자까지 오르는데 재산세라도 줄이면 숨통이 트이겠죠. 또 이러한 금액은 매년 줄어드니까 원타임이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핵심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서요. 미국 투자, 이주, 거주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실전 전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후원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이 풍부한 컨텐츠도 그렇고요. 앞으로 또 공개될 최신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지인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 커뮤니티, 경제, 투자 생활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제시컴퍼니 직접 도와드리니까요.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연락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세요. 재산세는 이 집값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 수요 이 두 축으로 결정된다라고 하겠죠. 지난 5년을 놓고 보면요. 전국 주택 가격이 40% 이상 올랐고요. 또 연방 지원이 종료된 뒤에 많은 이 시 정부, 카운티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 이들의 세수 부족분 또는 이 연방 지원으로부터 기대되었던 그런 금액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부족분은 메웠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같은 경우 평균 이 재산세 수입액이 가구당 10,000불이 넘고요. 콜로라도처럼 전통적으로 세율이 낮던 그런 주조차 이 재산세율이 12%나 인상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겠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과세 표준이 정확한지 우리가 줄일 여지는 없을지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우리 몫이라고 하겠죠. 자, 과세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재산세는요 사실 대단히 심플하죠. 과표 그리고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과표가 중요할 텐데 이 과표라는 게요 평가하는 시점 그리고 또 거래 시점의 시차가 클수록 오차가 커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특히 급락한 도시에서는 이 세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거용에 대한 과표를 또 많이 올리는 그런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두드러진다라고 하네요. 또한 같은 동네에서도 최근 매입한 주택이 이웃보다 2배 높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겠느냐. 우선 이의 제기를 하는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시 정보를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지 면적, 건물 면적, 또 건축 연도, 또 수영장 유무, 페리오 등과 같은 추가 시설 이런 것들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겠죠. 이게 위성 사진으로 이게 이런 평가액이 결정이 되다 보니 실제로는 창고인데 수영장으로 기록해서 이게 어떤 실제 상황과는 달리 과표를 높여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집 프로퍼티죠. 해당 집의 감가 요인이죠. 일반적인 그 감가 요인이 아니라 그 집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거죠. 교통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노후된 전기 배선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가치 하락 사유잖아요. 이걸 사진과 또 수리 견적서로 증빙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럼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서류일 텐데요. 이러한 평가 자료는요, 온라인 포털로도 쉽게 열람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 자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정 평가국에 직접 방문해서요, 자료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에서 24개월 내에 실제 거래가가 낮은 주택들에 대해서 3건 이상을 제시하면 통계적인 설득력이 커진다는 거죠. 또한 그 지역별 Residential Assessment Ratio 평균치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나의 집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면 이걸 강조해서 낮추는 그런 하나의 로직으로서 논리로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이의 제기서를 어떻게 하느냐, 직접 하느냐, 전문가에게 맡기냐 이런 고민도 있을 텐데요. 이의 제기 자체는요, 재산세 고지서 수령한 뒤에요, 한 달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기한을 넘기면 이건 그 해에는 못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시간에 맞게 해야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스로 진행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이런 전체 과정, 뭐 심리 절차겠죠. 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직접 감당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절감되면 그 절감액 전액을 챙길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 뭐 전문가를 쓰면 뭐 이러한 부담은 줄어들지만 절감액의 일부를 또한 공유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어떤 게 좋을지는 뭐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인데요.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뭐 10만 불 이상 과세평가돼서 그걸 낮췄다라고 하면 세율이 보통 뭐 프로퍼티 텍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뭐 1.1%라고 할게요. 그러면 10만 불에 대해서 1,100불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만약에 전문가를 쓴다 그러면 보수를 내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보수 부분은 그 다음 해부터는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요. 근데 이에 비해 만약에 절감액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면 이만큼의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는 없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의 제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본다 그러면 이 효과는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라는 거죠. 당해에 뭐 아까 얘기했던 1,100불만 줄이는 게 아니죠. 낮아진 과세 표준은 향후에도 또한 계속해서 활용이 될 것이고 재평가의 기준선이 되니까 결국 세금 누적 절감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프로퍼티 텍스를 많이 낸다 그러면 최근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BBB 액트의 통과로 인해 이 솔트 공제 한도가요 10,000불에서 40,000불로 확대됐죠. 그러니 또 고액 재산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연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되 또 그만큼 내는 프로퍼티 텍스에 대해서는 또 연방세를 줄이는데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재산세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앤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